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사례 5번째 신나는 여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놀이와 프로젝트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나는 여름 프로젝트를 이제 어떻게 그 놀이 교구와 통합해서 지금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만 5세고 세단 어린이집에서 했는데요. 선생님하고 이제 원장님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주제 선정 이후 이렇게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전 경험 나누기, 아이들이 이전 경험을 이렇게 활동으로 다 표현을 했고, 이제 표상한 것, 이전 경험을 그림으로 이제 표상한 거, 기록화까지 다 정리를 잘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브레인스토밍 이렇게 들어갔고, 유목화, 이제 이 유목한 것을 다시 우리가 외부로 구성을 했고, 질문 목록표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넷 책 이렇게 해서 다 분류를 하고 이제 자원 목록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교육계획안이 이제 나오겠죠. 이 교육계획안에서 지금 이제 교구라고 이제 써놓았던 거 있죠. 저걸 중심으로 보면 이제 다 해결이 됩니다. 자, 신체 운동점 건강,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 교구 활동 제가 소개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관계, 그 다음에 이제 예술 경험, 교구가 이제 들어간 곳이 이제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탐구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제가 또 통합교육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정통신문에서 이제 우리 다 보내드렸던 거 앞에서 다 소개를 해드렸어요. 신나는 여름에서는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해양동물 놀이 세트를 해서 바다에 이제 이렇게 사는 생물들 중심으로 저게 들어있었고, 샌드픽 플레이, 그래서 이제 저렇게 그 모래 주머니 뭐 던질 수 있도록 그 외에 다른 것도 많이 활용할 수 있죠. 했습니다. 해양동물 놀이 세트를 가지고 이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신체 운동점 건강 영역에서 신체 활동 즐기기 위해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저기는 이제 얼음 속에 해양 동물을 구출하는 거를 이제 해봤는데, 지금 이제 이 교구하고 이제 얼음 틀 요거를 가지고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얼음을 얼릴 수 있는 그릇에 작은 해양 동물 교구를 놓고 물을 부어서 얼려요. 유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얼음 속의 모형을 구출할 수 있을지 의논을 합니다. 자, 팀별로 나눠서 얼음을 제공하고 해양 동물을 이제 빨리 이렇게 구출하는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얼음 깨기, 문지르기, 드라이어로 녹이기, 햇빛에 노출시키기, 또 물에 담그기,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이제 해양 동물을 구출하도록 교사가 격려를 하는데, 선생님은 요거 이제 신체 조절하기가 그 하나는 조작 운동이, 하나는 조작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조작 활동에 들어가는 소근육 활동 중심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구출할 수 있을지 아이들에게 생각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 그렇게 해보자 하고 이제 놀이를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 활동에서는 투명한 풍선의 해양동물 교구와 이제 물을 넣고 입구를 이제 묶은 다음에 얼려서 또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얼음과 얼리지 않는 물의 양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보면서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활동으로 또 연계할 수 있겠고요. 실내에서 활동할 경우 물과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또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신체 운동점 건강에서는 이렇게 해봤고요. 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듣기와 말하기에서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자, 만나고 싶은 해양동물을 이제 말을 해보는 거죠. 자, 활동 방법에서 해양동물 놀이 세트에 있는 동물들의 명칭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선생님은 이제 그 놀이 교구를 보여줄 때 이미 여기 있는 그 동물들의 이름을 알려줘야 되겠죠. 유아들은 만나고 싶은 해양동물이 있는지 또 생각해보고 또 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유아들이 만나고 싶은 해양동물에 대해서 그룹을 지어서 자, 놀이 세트를 완성해 볼 수도 있고요. 해양동물 놀이를 상상해서 또 놀이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만나봤던 그 해양동물에 대해서 경험을 좀 얘기를 해보게 한다든지, 그때 자기 느낌이 어땠는지,
자기 생각이 그때 어땠는지, 앞으로 이제 그걸 만나면은 어떤 말을 해보고 싶은지, 이렇게 해서 더 확장을 하실 수 있겠죠. 자, 확장 활동에서는 해양동물의 이름과 생김새를 비교해 보고요. 또 유아들이 강, 바다 등에서 경험했던 해양동물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보고, 또 해양동물의 그 종류를 나누어서 놀이할 때 아이들이 막 서로 이제 너무 경쟁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또 왜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동화 속에도 그게 나오고 지금 영상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사회관계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잖아요. 그러면 이런 해양동물을 좋아하는 나를 존중하고, 이게 내가 감정 표현해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나를 또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해양동물을 보고 나의 감정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자, 활동 방법에서 알고 있는 해양동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해양동물 선택하고 어떤 느낌인지 말해보고, 또 막대 그래프를 준비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 아이들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어떤 이제 단어를 한번 적어주면 아이들이 표현해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요. 유아들은 자신의 느낌과 맞는 단어에 이제 스티커를 또 붙이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뭐 흔히 하는 활동이고요. 저는 이제 이 동물을 보면 자기가 표현해 주고 싶은 그런 정서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말로 또 신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확장 활동으로서는 해양동물을 보고 몸으로 이제 이 해양동물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고, 특징을 찾아서 이제 이 동물의 이제 이름을 또 이렇게 붙여볼 수도 있고요. 또 별명을 이제 지을 수도 있고, 또 이 활동을 하는 동안에 그 부정적인 느낌을 갖는 친구의 느낌도 이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유아를 격려를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한테 자기의 정서를 표현해 볼 수 있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관계에서는 어쨌든 이제 이런 해양동물을 가지고 놀 때 또 사이좋게 친구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자, 이런 것도 좋은 활동이겠죠. 그다음에 예술 경험으로 가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라는 그 내용 범주에서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가 있어요. 해양동물 그리기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런 미술 도구를 다양하게 주고요. 이제 해양 놀이 도구 세트를 주는데, 먼저 우리가 해양동물,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그런 동물들,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교실에 있는 해양동물 교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한 동물 중에 어떤 해양동물이 있는지 또 이야기를 나누고, 해양동물 중에 내가 좋아하는 해양동물을 이야기하고 그리기를 해서 이제 그려보고, 먼저 이 외에 이제 입체적으로 하려 그러면 꾸미기를 해도 또 괜찮겠죠. 확장 활동으로서는 내가 그린 해양동물을 친구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해볼 수 있고요. 친구들이 그린 해양동물이 모두 그걸 다 모아서 이제 바다를 구성해서 밑에 이제 비닐 같은 거 이렇게 파란색, 하늘색 이렇게 쫙 이렇게 해주고, 그것을 또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다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아이들이 거기서 우리 있는 해양동물에다가 또 아이들이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그렇게도 프로젝트 전시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자연탐구 영역에서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자, 여기에서 해양동물 놀이 세트 재분류하기예요. 자, 활동 방법 보겠습니다. 해양동물 놀이 세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양동물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름을 알아보고, 또 종류별, 색깔별로 분류하고 재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확장 활동으로는 이 놀이 세트를 더하거나 빼기 이 활동으로 수학적 탐구하기로 또 할 수 있고요. 또 해양동물의 다리를 수수와 기수를 이렇게 세볼 수 있고, 또 바다를 구성해서 해양동물로 도형을 만들거나 동물 편면에 있는 도형을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요. 친구와 협력해서 놀이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류, 재분류도 되겠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길이를 측정하는 거 그런 활동을 해도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것은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언어를 해서 이 교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탐색해보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샌드픽 플레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놀이 도구를 가지고, 자, 놀이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 수 있는가, 신체 운동 좀 건강해서 신체 활동 즐기기,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 실내에서도 해도 되고 실외에서 해도 되죠. 샌드픽 플레이, 이제 이 교구는 이제 그 활동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래 주머니와 이제 목표판을 이렇게 탐색을 해요. 자, 점수가 높은 주머니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출발점 거리를 정합니다. 이 아들은 차례로 이제 이 차례를 잘 지켜서 한 아이당 3번씩 모래 주머니를 던지기를 합니다. 자, 높은 점수가 나왔을 때 잘했다. 낮은 점수 나 점수를 제대로 못 땄을 경우에는 괜찮아 이렇게 격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확정 활동으로선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팀별 게임으로 이것을 또 할 수 있고요. 또 장애물을 넘어서 달려가서 이제 던지고 오는 그런 활동으로도 할 수 있겠고, 유아의 발달과 연령을 고려해서 출발점의 거리를 조절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교구는 거의 정형화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교구를 가지고 놀이를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여기서 물풍선을 가지고 던진다든지 작은 볼풀공으로 넣어서 던진다든지 이런 것도 다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언어를 해서 이것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읽기와 쓰기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한다. 자, 샌드픽 플레이 교구를 이제 가지고 의사소통에서 어떻게 사용을 할까요? 샌드백 플레이인 그 놀이 점수판에 맞는 이제 곳에 넣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상황에 맞게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우리 확장 활동으로서는요, 점수판을 미리 이제 계획해서 맞춰 놓는 게임을 한번 계획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 게임을 진행할지 토의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겠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 상황에 적절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어쨌든 유아들에게 이제 같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줬을 때 이제 아이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존중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색깔이나 뭐 또 그런 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이제 낱말 문장을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것도 다 활동이 가능하겠죠. 자, 사회관계에서는 지금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이래서 굉장히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샌드빅 플레이 활동 후에 스스로 정리하기를 했는데 사회관계는 이제 그 나를 알고 존중하기 그 자체에 이제 내가 사용한 것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다 들어있죠. 그래서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샌드픽 플레이 활동하기 전에 유아들과 함께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난 후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스스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용한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교구를 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걸 했고요. 예술 경험에서는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이것은 미술 표현으로 미술 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에 들어가 있고요. 샌드픽 플레이 이제 모양, 색 이걸 찾아보고 이제 디자인을 하는데 활동 방법에 가서 이제 교구를 일단 탐색하고 교구의 모양과 색을 탐색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구 모양과 어떻게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다루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교구의 모양과 색을 이제 디자인해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장 활동으로는 샌드픽 플레이 교구 그림을 전시해서 우리가 감상을 해볼 수 있고요. 재활용 박스를 이용해서 샌드픽 플레이 교구의 모양과 색을 다르게 만들어서 또 우리가 활동을 해볼 수 있겠죠. 친구와 함께 만든 교구로 신체 게임을 또 이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질서를 잘 지켜서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예술 경험에서 이제 우리는 이 그리고 만들고 꾸미고 접고 이런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기에
우리가 이 패스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서 어떤 것을 여기에다가 우리 놓고 했으면 좋겠냐, 그 의사를 물어서 그 아이들 생각대로 또 우리가 활동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연탐구에서는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그 내용 범주에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센티픽 플레이 원 면적을 이제 재어보는데, 이 수학적 탐구학이죠. 놀이도구를 소개하고 또 원의 크기를 손의 뼘이나 임의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줄자를 재어보는 거죠. 그리고 확장 활동으로서는 놀이도구 뒤에 이제 주머니를 달아서 원하는 수만큼 또 구슬이나 공, 오자미 이런 것을 이제 담아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센티픽 플레이 그 원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작은 교구를 선택해서 던져볼 수도 있고요. 자, 던질 때 우리가 그 다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신나는 여름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할 때 해양 동물하고 또 센티픽 플레이 이제 교구를 가지고 활동을 해봤는데, 자, 모든 활동은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가장 좋은 활동이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일일이 다 만들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상업화된 그런 이제 이 교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놀이로 통합해서 프로젝트를 같이 이렇게 더 쉽게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의 과제죠. 선생님들이 똑같은 교구를 줘도 똑같은 어떤 뭐 놀이 도구를 줘도 다 이제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 그죠? 이 반에서 수업하는 게 다르고 저 반에서 다르고 또 이 원에서가 다르고 저 원에서 다르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창의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장해 주는 거, 그것이 이제 프로젝트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노래가 이렇게 강조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물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좀 지금 이제 교구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양 동물 이런 거를 일일이 실물을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용품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모든 활동은 선생님이 창의적으로 또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유아 중심으로 이제 이 교구를 사용하고 또 놀이도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같이 아이들이랑 놀이를 통한 이렇게 놀이를 같이 통합한 그런 프로젝트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7월달 거 했으니까 8월달은 우리 이제 한 달 방학이라서 쉬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주제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